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 제목만 들으면 좀 어렵고 나와는 거리가 먼 얘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고전에서 당신이 딱 하나, 가장 중요한 통찰을 얻어가신다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요.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모든 갈등 있잖아요. 경쟁이라든지 이런 게 결코 그냥 힘겨루기나 운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명확한 목표, 그러니까 정치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 우연, 또 아주 강력한 인간의 감정, 이 세 가지 힘이 막 치열하게 부딪히는 아주 복잡한 드라마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론 하면 그냥 군사 전략책 이렇게만 아시는데 사실 클라우제비치는 전쟁이라는 그 극한 상황을 통해서 인간 행동이나 사회 현상의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파헤쳤거든요. 단순한 군사업 책이 아니군요. 네. 그가 제시한 통찰은 총칼이 오가는 전쟁터는 당연하고 오늘날 우리가 막 겪는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의 갈등, 심지어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 그 과정에도 놀랍도록 딱 들어맞아요. 와, 정말요? 네. 왜 어떤 싸움은 이기고 또 어떤 싸움은 지는지 그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옛날 전쟁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우리가 겪는 이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데 자꾸 막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진다거나 감정에 확 휘둘려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경험들 다들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그럼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지혜의 샘을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시면 세상을 보는 좀 더 또렷한 시각,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클라우제비치의 가장 유명하고 어쩌면 가장 혁명적인 주장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일 뿐이다. 그 유명한 문장이요. 네. 이 문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게 전쟁을 그 자체로 그냥 독립적인 어떤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 그러니까 국가나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도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구요? 전쟁이? 네. 폭력이나 전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듣고 보니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보통 전쟁하면 그냥 모든 이성이 마비되고 파괴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본질에는 아주 냉철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마치 두 회사가 시장 점유율 높이려고 막 출혈 경쟁 벌이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단순히 가격을 내리는 행위,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경쟁사를 어떻게든 압박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그들만의 경영 전략? 일종의 정치인 셈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 정치적 목표가 뭔지 그걸 명확히 아는 거예요. 클라우제비치는 이 수단, 예를 들면 전쟁이나 말씀하신 가격 인하 같은 거죠. 이게 목표, 즉 정치적 의도나 시장 지배력 확보 같은 걸 압도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수단이 목표를 넘어서면 안 된다. 네, 예를 들어 경쟁사를 없애는 데만 너무 몰두하다가, 즉 수단에만 집중하다가 결국 시장 전체를 망가뜨린다거나 아니면 회사 스스로가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 목표 달성 실패죠. 이게 바로 수단이 목표를 잡아먹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듣고 보니 개인적인 갈등에서도 완전 똑같을 것 같아요. 친구나 동료랑 말다툼할 게 보면 처음에는 분명 내 의견을 좀 관철시키거나 오해를 풀려는 그런 목표, 일종의 정치가 있었는데 그렇죠.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어느새 그냥 상대방을 이기는 것 자체, 그 수단에만 막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결국 관계만 망치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 정말 많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딱 적용할 점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그 수단에 빠지지 않고 진짜 목표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나 경쟁의 그 표면 아래 숨겨진 진짜 정치적 목표가 뭘까? 이걸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지? 상대방이 원하는 진짜 목표는 뭘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해요. 스스로에게요? 네. 목표가 명확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또 불필요한 희생은 최소화하는 수단을 좀 더 이성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감정에 확 휩쓰며서 목표 자체를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갈등 상황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진짜 목적지는 어디인가 하고요.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 그게 모든 전략의 시작이군요. 네, 그런데 현실은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잖아요. 목표를 향해 가려고 해도 막 예측 불가능한 변수도 터지고 뜨거운 감정들이 막 뒤엉치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클라우제비치가 말한 두 번째 핵심, 그 경이로운 삼위일체 맞나요? 문돌리 씨의 드라이파이트 카이드. 이름부터 뭔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경이로운 삼위일체. 이거 전쟁이라는 현상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동력이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한 개념이에요. 첫째는 맹목적인 폭력성, 아주 원초적인 증오심과 적대감. 이건 주로 국민 전체의 감정과 관련이 깊고요. 아, 감정. 둘째는 우연과 개연성의 영역.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 뭐 행운이나 불운 같은 거요. 그리고 전쟁에서 군대와 지휘관이 발휘하는 창의성이나 용기 같은 그런 요소들이죠. 셋째는 전쟁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성, 즉 정치적 목적과 합리성입니다. 이건 주로 정부나 정책 결정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전쟁 혹은 뭐 우리 삶의 투쟁 같은 것들이 단순히 이성적인 계획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그 뜨거운 감정하고 또 운명 같은 우연, 그리고 냉철한 목표의식, 이 세 가지가 서로 막 뒤섞여서 만들어내는 한 편의 드라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마치 그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하는 팀처럼요. 팀원들의 막 열정과 헌신, 이건 감정이고 갑자기 터지는 예상 못한 문제나 시장 변화, 이건 우연. 그리고 프로젝트 목표와 전략을 짜는 리더의 냉철한 판단, 이건 이성. 이 세 가지가 잘 맞물려야 성공하는 거잖아요. 아, 정확합니다. 그 비유 아주 좋네요. 그리고 이 세 요소는 절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적인 분노, 즉 감정이 너무 거세지면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 이성을 마비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병사들의 사기, 감정을 확 꺾어버리고 전쟁 목표, 이성 자체를 수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프로젝트로 치면 말씀하신 대로 팀원들의 열정, 감정만 너무 앞서면 세밀한 계획, 이성을 무시하고 막 돌진하다가 암초, 우연에 부딪힐 수 있죠. 네네. 반대로 너무 데이터나 효율성, 이성만 따지다 보면 팀원들의 창의성이나 사기, 감정이 떨어져서 오히려 위기 대처 능력, 즉 우연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들도 가만 보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늘 얽혀 있는 것 같아요. 막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거나 에이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우연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너무 차갑게 현실만 계산하다가 사람을 놓치거나. 그렇죠. 그럼 이 삼위일체의 균형을 잘 잡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론은 알겠는데 이게 실천이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내려야 할 결정 속에 이 세 가지 요소, 감정, 우연, 이성, 이게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요. 네. 지금 내 결정에 감정이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대비는 되어 있나, 궁극적으로 내가 달성하려는 이성적인 목표는 뭐지? 이렇게 스스로 계속 질문하면서 각 요소의 비중과 상호작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강렬한 감정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 즉 우연에 확 빠져들어서 최종 목표, 정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중심을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뭐 완벽한 균형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최소한 어느 한쪽에 완전히 휘둘리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고 조정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네. 목표를 잃지 않으면서도 현실의 복잡성을 끌어안는 지혜. 이게 필요하겠군요. 그런데 클라우제비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이론은 그럴듯해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면 온갖 방해물에 부딪힌다는 그 현실을 똑 직시하죠. 이게 바로 세 번째 핵심, 마찰, 영어로는 friction, 그리고 전쟁의 안개, fog of war 개념이죠. 맞습니다. 마찰. 이건 클라우제비치가 현실과 이론 사이의 그 간극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아주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일조차도 실제 전쟁터 혹은 현실 세계에서는요, 수많은 사소하고 예상치 못한 방해 요소들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소한 방해 요소들. 네, 예를 들면 병사들의 피로, 아니면 사소한 명령 전달의 오류, 갑작스러운 악천후, 장비의 고장, 식량 보급의 차질, 이런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마찰들이 모여서 원래 계획을 방해하고 실행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치 잘 돌아가는 기계에 모래알이 잔뜩 낀 것처럼 아주 뻑뻑해지는 거죠. 아, 이거 진짜 완전 공감되는데요. 저도 예전에 야심차게 해외여행 계획을 막 세웠는데 막상 가보니까 비행기는 연착되지, 예약한 호텔은 문제 생겼지, 믿었던 맛집은 문 닫았지, 정말 사소한 문제들이 계속 빵빵 터지면서 계획이 완전 엉망이 됐던 기억이 나요. 처음엔 에이, 이 정도쯤이야 했는데 그런 마찰들이 계속 쌓이니까 나중엔 여행 전체를 망치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클라우제비치가 말한 마찰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찰과 더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바로 전쟁의 안개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정보라는 게 항상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고 심지어는 서로 막 모순되기까지 하거든요. 정보가요? 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지휘관은 아주 제한되고 불확실한 정보에 의존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거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적의 주력 부대인지 아니면 그냥 속임수 부대인지, 적의 진짜 의도는 대체 뭔지 이걸 명확히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도 일상에서 정말 자주 겪는 문제 같아요.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 아이템에 대한 시장 조사를 엄청 했는데 막상 출시해보니 조사 결과랑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때도 있고요. 네, 그렇죠. 혹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방의 진짜 의도나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막 불안할 때도 있고요. 잘못된 정보나 불확실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은 진짜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전쟁의 안개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어려움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클라우제비치의 통찰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우던 마찰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거다. 이걸 예상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 대비책이요? 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갈 거라는 그런 낙관적인 가정은 버려야 합니다. 시간, 예산, 인력 같은 자원에 충분한 여유, 버프를 좀 두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그리고 대안 계획, 플랜 B, 플랜 C 같은 걸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이 전쟁의 안개, 즉 정보의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하고요. 가능한 여러 경로로 정보를 교차 확인하고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하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충격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바로 현실적인 지혜인 거죠. 결국 현실의 어려움을 딱 인정하고 대비하는 자세. 그게 중요하군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라우제비치는 눈에 보이는 병력수나 무기 같은 물질적 요소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정신적 요인, moral forces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돈 속에서 길을 찾는 지휘관의 천재성을 이야기했죠.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네, 클라우제비치는 병사 개개인의 용기, 인내심, 군 전체의 사기, 단결력 같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힘이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많은 병력이 있어도 병사들이 막 겁에 질려서 싸우려 하지 않거나 지휘관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냥 오합지졸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 그렇죠. 특히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찰과 전쟁의 안개가 가득한 그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상황의 본질을 딱 꿰뚫어보고 이게 통찰력,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리는 능력, 이게 결단력, 이것이 바로 클라우제비치가 말한 리더의 천재성의 핵심입니다. 그는 이걸 쿠데타라는 프랑스어 용어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뭐랄까? 순간적인 판단력 또는 사태의 핵심을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직관적인 통찰력, 이런 걸 의미합니다. 혼란 속에서 진실을 간파하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능력인 거죠. 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객관적인 전력은 좀 뒤지는데 감독의 뛰어난 리더십이랑 선수들의 그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팀이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는 경우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중요한 프리젠테이션이나 면접 앞두고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확신과 침착함으로 결국 성공해내는 개인의 모습에서도 이런 정신적 힘의 중요성을 볼 수 있고요.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팀을 딱 이끄는 리더의 모습에서도 그 쿠데타의 단면을 좀 엿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이러한 정신력이나 천재성이 그냥 단순히 타고나는 게 아니라 경험과 훈련,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고 클라우제비치는 믿었다는 점이에요. 아, 길러질 수 있다고요? 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좌절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적인 힘, 즉 회복 탄력성, 용기, 인내심 같은 그런 정신력을 단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당신이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팀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냉철한 분석 능력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상황의 본질을 꿰뚫는 직관과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찰과 안개 속에서 길을 열어야 하는 리더의 숙명이죠. 와, 클라우제비치의 통찰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깊이가 있네요. 단순히 뭐 전쟁 기술 이런 게 아니라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인간과 조직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은 결국 극한의 상황인 전쟁을 하나의 렌즈 삼아서 인간 사회와 의사결정의 그 복잡한 본질을 탐구하는 아주 심오한 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삶의 모든 투쟁과 갈등은 이성적인 목표, 정치, 예측 불가능한 현실, 우연마찰 안개, 그리고 격렬한 인간 감정, 폭력성 정신력이 뒤섞여 펼쳐지는 한편의 역동적인 드라마이고 이 복잡성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의식과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수적이다. 행동 지침을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이 직면한 갈등이나 문제의 정치적 목표를 명확히 한번 정의해보세요.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뭘까? 표면적인 싸움 너머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 이게 첫걸음입니다. 둘째, 상황을 사비일체의 렌즈로 한번 분석해보세요. 지금 감정, 우연, 변수, 이성 중에 어떤 요소가 가장 강하게 작용하고 있나요? 의식적으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특히 감정이나 돌발 변수에 휘둘려서 최종 목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겁니다. 셋째, 모든 계획에는 마찰이 있을 거다. 이걸 예상하고 대비하세요. 완벽한 계획이란 없습니다. 시간과 자원에 좀 여유를 두시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처할 유연성과 대안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현실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톤으로 클라우제비치의 지혜는 뭐 200년 전의 전쟁터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복잡한 업무, 어려운 관계, 혹은 풀리지 않는 고민들, 이런 것들을 헤쳐나가는데 아주 든든하고 예리한 나침판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통찰이 당신의 삶에 더 깊은 이해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클라우제비츠는 국가 간의 전쟁을 분석했지만 어쩌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 결정 과정 역시 이 삼위일체의 치열한 전쟁터는 아닐까요? 당신 안의 이성, 감정,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였습니다.